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도 SG 제형이 대세이다. 셀트리온, 진펜트라 경쟁력은? 진펜트라 연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한다. 정맥주사 제형보다 높은 가격에 영업이익률, 이익률 또한 마진 또한 올라간다. 이유는 신약이니까. 여기다 신약을 써야죠. FDA 신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바이오 의약품 자가 면역 질환 신약입니다. 심지어 올해 조 단위가 미국과 유럽에서 합계로 예상이 된다. 내년에 미국에서만 1조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3조 원을 넘어서 이제 큰 그림에서 블록버스터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렘시마. 요거를 정맥을 피하수형으로 개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터,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죠. 2038년 최대 셀트리온에 따르면 현재 출원한 SG제형과 투여팩에 대한 특허가 등록되면 최대 2040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40년까지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미국에서 진펜트라로 중장기 수익성을 전망하는 이유이다.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얘네가 실적을 끌어갈 겁니다. 렘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얘네 기반 아래서 얘네가 성장폭이 나오면서 3조 5천억 원을 달성을 할 거야. 그럼 지금 요렇게 돼 있고 지중은 듯이 조용하잖아요. 어느 순간 거래가 동반되면서 미친 듯이 끌어올릴 겁니다. 원래 주가라는 게 그래요.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 끌어올릴 겁니다. 숫자를 찍기 직전일지, 숫자를 찍기 좀 전일지, 어쨌든 중요한 건 찍기 전에 이미 수급은 먼저 움직일 겁니다. 머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길을 걸어가면 된다. 자, 매크로 이슈들도 좀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은요. 일본이 대규모 금융 완화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느린 쓰나미 될 것. 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 당분간은 완화적 환경을 유지하는데 예상 밖의 엔화 약세이다. 26년 만에 최저. 추가 금리 인상엔 신중하다. 그렇죠? 속도를 조절하겠죠. 엔화가 강세로 바뀌면서 엔화가 고금리로 바뀌면은요.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절할 겁니다. 임금 인상? 결코 좋은 시그널이 아니었다.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100%.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일본 경제가 무너집니다.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죠. 즉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전 세계에 대한 고금리, 유럽 경제에 대한 동력 약화, 그러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스나비, 이게 한꺼번에 오는 게 다음번 경제 위기입니다. 그다지 멀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에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해서 건설사, 그리고 제2금융권, 그러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되는 게 바로 이번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자, 공급 불안에 보니까 공급 불안에 중국 수요 회복까지 유가 5개월 만에 최고치다. 물가 자극하는 기름값. 또 올라가면은 금리가 뒤로 밀릴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 동결 구간 이게 좋은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 못 하겠어. 물가가 올라가잖아. 그러면서 동결 구간이 이어지는 게 우리에겐 좋은 거다. 금리 인하가 가속화되면 오히려 엄청난 약세로 다가올 확률이 무척 높다. 여기에다가 오선 푸틴 더 강해져야 신냉전 확대를 예고한다. 러시아 대선 득표율 87% 역대 최고치이다. 30년 종심 집권길 연 푸틴.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합의 소식이 뒤로 물 건너갈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시장을 흔들어 제낄까요? 또는 인플레이션을 끊임없이 자극시킬까요? 계속해서 시끄럽게 굴까요? 참 재밌죠?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있죠. 그러면서 과연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지 다음 경제 문명에 있어서 말입니다. 가격 낮추고 저가 브랜드 출시하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 보니까요, 1,500만 원이라고 나오고요. 보니까 보급차 보니까 가격이 1,860만 원에서 2,780만 원짜리. 그리고 1,000만 원대 중반 가격 전기차를 내놓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1,500만 원 가량인 소형 전기차 시거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게 LFP 리튬 인산철 요거 계열입니다. LCM, LCA는 가격을 못 맞춰.
그래서 배터리 가격을 좀 낮춰서 보급형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중국 업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미 중국이 전기차에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없으면 이제 2차 전지 또한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경쟁력이 되는 애들만 이 시장 파일을 먹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전기화에 AI 열분까지. 전력난에 속타는 글로벌 기업. 전기가 무척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가 무척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와 물, 열을 또 낮춰야 되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요. 전기가 무엇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데이터가 끊임없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핵융합, 자 그러면 소형 원자로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기는 한데 기후 위기와 함께 어떻게 진행될지 중요한 난제이다. 뽑았을 인재가 없다. 절박한 LG 최초로 기업 대학원 만들어서 석박사 준다. 오직하면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석사하기 위해서 학사하기 위해서 쓸 인재가 없다. 직접 우리가 석박사를 줄게. 우리한테 와서 배워. 우리가 쓸 걸 제대로 알려서 우리가 키울게. 이 말입니다. 기업에서 대꼬가 쓰기에 다시 교육시키기가 그리니까 여기 와서 배워.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오늘 코스피는 1.2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0.70 약보합, 제약은 0.09 강보합, 소강 상태이죠. 삼성전자가 5% 급등에 나왔습니다. 시장이 상승에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또 치고 나간다. 그 에너지가 코스피의 안정권 아래서 이제 이쪽으로 올 겁니다. 이 두 마리에게 올 겁니다. 얘네 제약까지 합병을 완료를 하고 숫자를 찍어대면서 하반기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영업이익의 80%가 찍히니까 요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지표를 좀 볼게요. 먼저 공매도 누적 잔고는 157만 8천 주, 찔끔 줄었다. 자,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1원, 또 좀 원화 약세. 달러가 103.48, 달러 강세. 국제유가가 82.73, 좀 올랐죠? 자, 그러면서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과 함께 자사주 내역,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참고만 합니다. 자사도 최근에 그냥 받치기만 해요. 보니까 체결을 안 하고 거의 8만 5천 시청에서 2만 9천 주 체결되었습니다. 떨어지는 거 받친다. 자, 대차장고도 어제 기준까지만 봐볼게요. 셀트리온 대차장고가 600만 주, 500만 주대에서 찔끔 늘었습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와 대차장고가 찔끔 늘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창고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수급 창고를 한번 봐볼게요. 당연히 뭐 변함없이 신한 당연히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창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 하겠죠. 역시나 여기서 모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밀었어 또. 그래서 또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지들 창고끼리 일로 보냈다가 하면서 가격을 밀었다가 올렸다가 가격 내렸다가 올렸다가 끌어올렸다가 데리고 놀고 있는 겁니다. 참 가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급 또한 단일의 의미도 없다. 사실상 1% 지금에서는 진짜로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들끼리 데리고 노는 거니까. 우리가 탐정이 아니잖아. 수급을 막 따라가면서 얘네가 무슨 범위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돈을 벌면 되죠. 투자를 해서. 그럼 뭐죠? 우리는 완주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폭등 구간까지. 그게 머지않아 보입니다. 자, 기간은 오늘 16,000주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1,000주, 15,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27,000주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어요. 사모펀드도 1,000주 매수, 연기금은 9,700주 매도였고요. 보험과 투시는 각각 1,000주, 1,3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개인 창구를 통해서 또 매도가 잡히고 있네요. 이것도 잡았다가 일로 밀었다가 여기 있는 것도 일로 밀었다가 창구도 지들끼리 왔다 갔다 했다. 신한, JP모건 그리고 그들의 외국계 창구와 함께 개인계 창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기관, 외국인 왔다 갔다 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다. 언제까지? 숫자 찍기 전까지. 자, 한눈에 보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요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모니터링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어차피 그거 갖다 줘봐야 우리가 이기지도 못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숫자 찍을 때까지 이익 날 때까지 그게 마지막 구간에 들어와 있으니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약 오늘 기간 2,600주 순매수, 개인은 3,500주 순매수입니다. 외국인은 9,600주 순매도.
그중에 투신이 만주 오늘 매수했고요. 연결금이 7,468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방송 말미에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인 블록체인,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400에서 500을 찍은 다음에 언저리를 찍은 다음에 9,200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1,200만 원 가까이 내려와 있어요. 조정폭이 있었다. 그럼 얘가 조정을 받으면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즉 아직까지 매직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셀티리온과 함께. 이더리움 또한 낙폭이 굉장히 컸죠? 그쵸? 낙폭이 컸습니다. 상승폭도 컸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리플도 낙폭이 있었다, 컸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낙폭이 상당히 컸었다. 그쵸? 상승했지만 낙폭이 컸었다. 자, 그럼 매직 기회를 아직까지 주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낙폭이 크죠? 도지도 낙폭이 큽니다. 시바이누도 낙폭이 커. 얘는 단기간 만에 6배가 떴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겁니다. 폴카닷도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럼 뭐죠? 아직까지도 참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매직 기회를 주듯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기 참여하셔서 제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가면서 이 4천원 혁명의 중심인 코인 섹터에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문명이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빨리빨리 발을 담글수록 유리하겠죠. 셀트리온은 그대로 놔두고 얘를 이제 투자하면서 에너지를 분산하면서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다 함께 스트레스를 덜 받아가면서 신경이 분산되니까 완주하기가 한층 수월하겠죠. 그쵸? 자, 일예로 독일의 도이치뱅크 넘버 2입니다. 독일의 가장 최대 은행이 도이치뱅크이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거기 넘버 2 은행이 디지뱅크라는 한 곳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코인을 보관하는 커스터디, 예금, 대출, 예금이 보관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자 주잖아요. 그 커스터디에 이어서 암호화폐 거래까지 넘본다. 일예로 들면 KB 신한에서 암호화폐를 받고 예금해주고 그런 서비스가 지금 진행된다는 겁니다. 거래 서비스까지 말입니다. 엄청나게 문명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 문명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더불어서 독일 DWS, 유럽에서 수준의 암호화폐 ETP를 출시한다. 이 독일 DWS는요, 바로 도이치뱅크의 자회사, 자산운용사입니다. 도이치뱅크의 자산운용사가 유럽에서 암호화폐 ETP를 수준에 출시합니다. 감이 오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나 강조하는지 문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하루라도 빨리 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제가 오직하면은 이렇게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릴까요? 그쵸? 자, 많은 분들께서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좋은 방송, 좋은 내용을 그리고 체계적으로 배워가셨으면 합니다. 셀트리온 또한 편안하게 그리고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치더라도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셔라. 그러면 어느 순간 도착해 있을 것이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